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OX 특강은요, 4강은 페이지 18쪽의 무효와 취소 파트부터인데, 자, 여기부터 한두 가지 살펴보죠. 먼저 그 1번에 있는 얘기. 요 의외로 굉장히 이거 조심할 문장이에요. 자, 확정적 무효, 무효인 법률 행위도 추인하면 유효한 범위 된다. 다 생각하고 무효도 추인하면 유효해진다. 이게 틀린 거예요. 자, 보세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다. 무효가 유효해진단 말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조심할 문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효인 추인하는 게 있어요. 무효인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도 알고서 추인하면 추인한 날로부터 새로운 범위가 된다. 즉 무효인 추인도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추인할 수 없고, 우리가 뭐 103조 위반, 폭행이, 강행복 위반 추인한다고 새로운 범위 되는 거 아니고, 첩기약, 도박기약 추인해봤자 새로운 범위 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무효인 추인도 어디서 있는 거냐? 이 무효인 추인도 이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에서만 이 무효인 추인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무효 그러면 두 개밖에 없죠. 107조 비진이, 108조 통조 표시 무효. 선의의 3자를 보호하는 무효. 이 상대적 추인 인정되는 거다. 그러면 예전에 가장매매가 3년 전에 가장매매 빼돌려 놨어요. 그 가장매매 무효를 알고서 다시 만나서, 야, 3년 전에 네가 채권자가 압류 들어올까 봐 나한테 가장매매 짜고 빼돌려 부동산 내가 이제 돈 줄 테니까 진짜 사고 팔기로 하자. 시세 알아보자. 그래서 1억에 사고 팔기로 합의돼버리면 예전 가장매매가 무효 알고서 1억의 새로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그 옛날 가장매매가 유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영원히 무효다. 그러면 그 가장매매 추인해버리면 이날부터, 추인한 이날부터 새로운 법률을 본다. 새로운 매매가 된다는 것이지, 옛날 가장매매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또 무효 추인 인정하더라도 추인한 이날부터, 이 추인한 날로부터만 새로운 법이 되는 거지, 옛날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얘기 아니라 소급표 없다. 추인한 오늘부터만 새로운 매매가 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말 없다. 자, 여기를 놓고 우리가 한번 꼭 정리해야 돼요. 이 무효 취소는 용어들이 까다로운데 29회 때 이 무효 취소가 장장 3문제가 나왔어요. 의외로. 물론 무효 취소 그러면 딱 3파트야. 유동적 무효, 누가 취소권자고 누구한테 취소할 것이냐, 언제까지 취소할 것이냐, 취소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 두 군데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용어들이 중요해. 추인한다는 거. 자, 추인 한번 정리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이 무효 취소 용어들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멤버 배울 때 추인한다는 말은 4군데 나와요. 묵건대리의 추인. 이걸 한번 꼭 외우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묵건대리의 추인이라는 것이 있고, 추인에는 지금 배우는 무효행위에, 이 무효행위에 추인이라는 것이 있고, 139조. 또 하나는 취소행위에 이 추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 취소하지 않겠다. 사기 강박된 매진계야. 나 그거 취소하지 않겠다. 미성년인 아들이 자전거 매매한 거, 그 부모가 쫓아가서 얘 미성년자다. 하지만 나 취소하지 않겠다. 취소권 포기한다. 그걸 취소행 추인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법정 추인이죠. 법정 추인. 여기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보셔야 돼. 민법 추인 4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추인한단 말이 용어에 나오면 이 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인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었느냐, 무슨 단어. 항상 이걸 살펴야 되는 거. 이거 무슨 추인이냐, 요거. 자, 근데 모든 추인은 첫째 공통점이에요. 추인은 항상 추인 시기에 제한이 있다. 맞는 문장에 제한이 있다. 아무 때나 추인하는 게 아니다. 시기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모든 추인은 이 단어 나와야 돼요. 뭐뭐한 후에 차고 사기강박을 벗어난 후에, 취소원이 종료한
후에 무효가 확정된 후에 무건에 이뤄진 후에 쓸 것. 뭐뭐만 후에 쓸 것. 그래야지만이 이 추인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럼 문장 중에 뭐뭐하기 전에 차고 사기 강박을 벗어나기 전에 취선이 종료하기 전에 무건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추인한다. 전에 추인한다는 말 없어요. 전에 하는 것은 추인이 아니다. 이 단어 꼭 나와요. 뭐뭐한 후에 쓸 것. 이 시기에 제한이 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법정 대리인만은 우리가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있죠. 이 법정 대리인만은 추인 시기에 제한이 없다.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즉 법정 대리는요.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 만 19세 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어요. 법정 대리인만은 추인 시기에 제한이 없다.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뭐뭐한 후에 시기에 제한이 있다. 두 번째는 모든 추인은 알고 써야 돼. 뭐뭐를 알고 했을 것. 모르면서 하면 추인의 효과를 안 준다는 거야. 알고 했을 것. 알아야 된다. 자 보세요. 이것이 무건대리임을, 이것이 무효임을, 이것이 취설행임을 알고도 추인한다. 알고 해야지 추인이다. 모르면서 하면 추인이 효과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법정 추인만은 알던 모르던 이것은 관계없다. 뒤집어 얘기하면요. 우리 법정 추인 6가지 있잖아. 앞에 따서 전, 이, 경, 담, 취, 강 또는 전, 이, 경, 담, 양강 이렇게 있잖아. 양도. 이 6가지를 하거나 받으면 법률 규정에 따라서 추인한 게 되기 때문에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 근데 이 법정 추인은 모르고 한 것도 법정 추인이에요. 이거 하나 외우셔야 되니까. 알던 모르던 관계 모르고. 내가 6가지 행동을 하거나 받으면 법정 추인이 되어서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는 행위를 본인이 모르면서 했다. 모르고 한 것도 법정 추인 인정한다. 나머지 다 알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추인 4가지 중에서 이 소고표란 말 써. 소고표.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 거. 소고표가 있는 추인은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예는 다 있어요. 소고표에 있는 추인은 무건대 추인만 소고표가 있어요. 나머지 추인에 소고표란 말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자, 무건대리는 원칙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지만 본인이 무건대 알고도 추인하면, 잘 봐보세요. 무건대 추인 얘기예요. 추인하면 잘 속이는 문장.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을 뿌렸는지 몰라. 이 문장에 무건대리는 본인이 알고 추인하면 추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인정돼요. 추인한 날로부터 이제는 효력이 인정돼요. 큰일 나는 문장이에요. 무건 추인은 추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건을 추인하면 처음부터, 무건의 일은 처음부터 이렇게 문장이 들어가요. 또는 무건 대리시부터 소급적으로 유예지는 거지. 그럼 5월 10일 날 대리권도 안 주나 나가서 본인으로 계약을 맺었어. 5월 10일 날 무건대리 계약을 맺은 거 5월 12일 날. 이걸 본인이 5월 25일 날 추인하면 언제부터 유예지는 거예요? 추인하는 5월 25일부터가 아니라 5월 10일부터 유예하잖아요. 그럼 무건 추인은 추인한 날로부터 틀리는 거야. 처음부터 무건 대리시부터 소급적으로 유예하다.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 행위를 알고서 추인하면, 잘 봐보세요. 이게 무효인 추인이에요. 상대형 무효에서 절대무효 추인할 수 없으니까 무효를 알고서 추인하면 추인한 날로부터, 추인한 그날로부터, 추인한 날로부터, 이날로부터, 꼬리말 잘 보세요. 꼬리말. 새로운 법조문이 때문에 그대로 나와요. 법조문이 139조.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새로운 매매를 보겠다. 추인한 그날로부터만. 즉 그러면 무효행의 추인은 소고표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 과거로 안 돌아가잖아요. 추인한 오늘부터만 새로운 법률을 본다. 그럼 이 단어는 여기선 틀리는 거고요.
여기선 틀리는 거고 여기서 맞잖아요. 얼마나 이거 헷갈립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아는 듯 틀리는 데가 바로 여기다. 무형일 추인하면 주인한 날로부터, 무권을 추인하면 추인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전부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 맞는 지문 요거는. 새로운 범위를 본다. 그 다음에 취생일 추인하면 나 취소하지 않는다. 취소하지 않겠다. 취소권 포기한다. 또는 법정 추인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는 취생일을 추인하면 법정 추인이 돼버리면 이제는 다시는 취소할 수 없어. 한번 추인이 되면 다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취소일 추인하면 다시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이 꼬릿말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게 다 이것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너무너무 잘 틀리는 부분인데, 자, 무효인 법률행위를 알고서 추인하면 무효가 유효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인한 그날로부터 꼬리말이 어떻게 끝나냐. 그날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게 끝나야 돼. 이렇게 꼬리말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도 취소행위를 추인하면 이제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꼬리말이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속여요. 어떻게 속이나 보세요. 그래서 맨날 그 말 같은 거 이거 외우셔야 돼. 어떻게 속이냐.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무효행위도 추인하면 이제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맞는 점 틀린 점은 이건 취생의 추인이잖아. 무효의 추인이 아니잖아요. 틀렸잖아요. 이렇게 지문이 이걸 갖다 붙이면 차고 사기 강박단 매진 계약도 나 취소하지 않겠다. 추인하면 사기 강박단 매진 계약도 추인하면 이제는 새로운 범위를 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요. 이건 무형의 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꼬릿말 맞추자. 꼬릿말. 항상 여기를 속인다. 무형을 추인하면 새로운 범위를 본다. 이렇게 끝나야 돼. 꼬릿말이. 취생을 추인하면 새로운 범위를 본다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요거 제발 주의해달라. 그러면 여기를 속인단 말이에요. 요거 꼭 다시 한번 연습하면 꼭 정리. 이게 한 문제짜리라 생각하셔야 돼. 자, 그 얘기로 대처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쭉 보시다가 유동종의 4번이요. 4번. 또 4번 좀 볼까요? 4번. 나머지 한번 흡사한 얘기니까 봐주시고 요거 한번 꼭 정리해 주시고 한 문제다라 생각하고 정리하세요. 용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4번 그 OX 문제 보세요. 18쪽에 4번이요. 많이 들은 얘기죠. 유동정부의 상태에서도 토지를 허가지역에서 허가 받기 전이라도 그 토지 매매 계약 맺을 때 토지 허가지역 토지 매매 계약 맺을 때 비진이 통정 착오 사양박 같은 게 있었다면 유동정부의 상태에서도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무효 취소 주장해서 조속히 그걸 확정적 무효로 만드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를 면한다는 실이 있기 때문에 유동정부 상태에서도 토지 매매 계약의 비진이 통정 착오사항이 있었다면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잘 나오는 지문이죠. 그 4번 지문 뭐 다 들었던 얘기지만요. 자, 나머지는 한 번씩 다 읽으면서 OX 한번 봐주시면 되는 건데 특히나 페이지 19쪽이에요. 9번 OX. 자, 페이지 19쪽. 유동정부야. 올해 꼭 나온다 보셔야죠. 올해 유동정부 한 문제는 결정 났다. 토지 허가 지역이 이루어진 토지 매매 계약. 자, 9번 얘기 봐보세요. 이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협력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측 의무는 서로 동시한 관계에 있다. 틀렸는데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토지 허가 지역에서 토지 매매 계약 체결됐는데 이때 토지 매도인이 허가 신청에 협력해 주는 거야. 허가 신청 공동심이잖아. 혼자 못 하잖아. 협력해 주는 거야. 토지 매수인이 허가제 이런 토지 매매 계약에서 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것 사이에는 서로 동시항변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항변이 아니라 무조건 허가지역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매도인의 허가 신청이 무조건 선행입니다.
무조건 먼저 이행해 줘야 되는 거다. 동참 요청할 수 없다. 유명한 문장이죠. 자, 9번 지문. 자, 그런 다음에 10번 지문 볼까요? 자, 10번 지문 한번 정리해야 돼요. 자, 잘 나오는 지문이죠. 자, 거기 OX 10번 봐보세요. 자, 19페이지에 OX 10번을 보시면 유동정보의 상태, 허가제어 이뤄진 토지 거래 행위는 허가받기 전과 유동정보를 푸는데 유동정보 상태에서는 아직 허가 나기 전이라면 당사자끼리 당사자니까 토지 매도인과 매수인을 상상하셔야죠. 토지 매도 매수인끼리 당사자끼리 채권적 허가받기 전이라면 채권적 효력도 인정치 않고 허가받기 전까지라면 물권적 효력도 발생치 않는다. 그럼 민법 배울 때 채권적이다. 이 채권적이라는 말씀은 뭡니까? 채권적은 둘끼리 매도인 매수인 니네 둘끼리 주장하는 거. 둘끼리 주장하는 효력도 발생치 않고 물권적 그럼요. 제3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주장하는 권리. 매도인과 매수인끼리도 법적 효력이 없고 3자한테 주장할 효력도 없고 아무것도 인정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둘끼리 당사자끼리 매도인과 매수인끼리 채권적 효력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허가지역에서 허가받기 전에 만일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 썼는데 계약 위반했어요. 만일 채무 불이행이라면 자, 예를 들면 허가지역에서 토지 매매가 맺으면서 급매물 아주 돈이 급해요. 매도인이 시세보다 싸게 팔았어. 싸게 판 대신 계약서 쓴 날로부터 5일 안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원래 한 15억쯤 나가는 토지인데 급매물 팔면서 10억만 달라. 그 대신 계약금 1억 걸고 5일 안에 중도금 5억 치르고 나머지 잔금은 허가증 나온 다음에 잔금 치르기로 하자. 이게 계약 내용이에요. 또 계약 내용 쓰면서 계약서 말미에 우약금 특약도 했어요. 만일 5일 뒤에 중도금 5억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계약금 1억 원은 몰수하기로 한다. 이게 우약금 특약이야. 위반하면 몰수하기로 한다. 계약금은 썼어요. 근데 5일 뒤에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안 하는 거야. 너 계약 위반이다. 빨리 지급해달라. 돈이 없다 지급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과연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이행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느냐. 이행 청구권도 발생.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을 청구할 권리도 없고 계약 위반했다고 해서 약속한 날짜에 중도금 안 치렀다고 해서 이 계약을 해제한다. 일방적으로 파기한다. 해제권도 인정치 않는다. 이런 해제를 우리가 무슨 해제라 부르는 거죠? 법정 해제라 부르는 거죠. 법정 해제. 계약을 맺었는데 상대방 계약 위반이야. 그 계약 위반 원인으로 일방적 계약을 파기하는 법정 해제권도 인정치 않고 세 번째, 계약 위반했다고 해서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 하나 네 번째,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 허가지역에서 계약금 1억 원 치르면서 우약금 특약서, 우약금 특약. 만일 매수인이 위반하면 이 계약금 1억 원은 위반하면 몰수한다. 이 특약을 넣었어요. 그런데 계약대로 5일 뒤에 중도금 못 치러요. 그럼 그 계약 위반해서 계약금 1억 원 몰수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우약금 특약이 있었잖아. 위반하면 몰수한 특약이 있었다면. 중도금 못 치르면 몰수할 수 있겠느냐? 이런 특약이 있더라도 계약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금을 몰수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특약 넣어도 몰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도대체가? 계약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금 몰수할 수도 없다. 그러면 판례에 따르면 허가지역에 이루어진 토지 매매 계약은 허가 받기 전까지는 도덕적 구속력만 있지 법적 구속력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이런 특약 넣어봤자 소용없다. 몰수할 수도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 추가. 계약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금 몰수할 수도 없다. 우약금 특약이 있었더라도 몰수할 수도 없다. 자, 그거 하나 꼭 하나 더 추가해서 봐주시고 10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보면 12번 얘기 봐볼까요? 자, 12번. 자, OX 팔레트의 12번. 이거 기출지문이죠. 참 재미난 지문이에요. 조심하셔야 돼.
자, 12번을 보면 물론 12번은 페이지 20페이지에 있어요. 페이지 20쪽에 있는 12번 봐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12번 얘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일부가 무효로 하면 원칙 전부를 무효로 한다. 바로 137조에 뭐라 부르냐? 일부 무효의 법리다 이렇게 불러. 우리가 법리다. 법리란 말이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일부 무효의 법이론. 이거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자, 마저 읽어봅시다. 12번에. 이 법조문이죠. 일부가 무효라면 원칙은 전부가 무효이다.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했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이 유효할 수도 있다. 자, 이거 일부 법리라. 그래서 우리가 일부자만 들어가면 여기 일부자만 들어가면 여기 일부 무효 또는 일부 취소. 일부만 취소해가지고 일부만 전부가 취소가 아니라 일부 취소. 일부 불능. 전부가 불능이 아니라 일부가 불능하대요. 일부 통절 표시. 전부를 짠 것이 아니라 일부만 통절 표시했대. 일부 통정. 일부 103조 위반. 그러니까 계약 맺었는데 전부가 103조 위반이 아니라 일부만 103조 위반이라는 거야. 그럼 일부자만 들어가면 이렇게 일부자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부가 문제되면 항상 원칙은 전부를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일부가 무효라면 원칙은 전부를 무효로 하고, 일부가 취소라면 원칙은 전부를 취소로 하고, 일부가 불능이라면 원칙은 전부를 불능으로 하고, 일부가 통정을 표시하면 원칙 전부를 통정표. 전부를 일부가 문제되면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취소 부분이 없었더라도, 일부 불능이 없었더라도, 일부 통정이 없었더라도 나머지만 가지고도 법률행위를 계약을 맺었을 것 인정될 때는 그 일부만 불능으로 하고, 일부만 취소로 하고, 일부만 무효로 하고,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할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일부 무효의 법리라 불러요. 이거를 일부자만 다 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여러분 적으세요. 주의할 게 있다. 단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이걸 뭐라 부르냐? 우리 민법에서 일부 무효의 특례. 이 특례가 인정되는 게 두 군데가 있다. 이거 이렇게 불러요. 일부의 특례다. 특례라는 것은 일부의 법리를 반대로 해석해 드리는 게 반대로 뒤집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약관의 얘기가 나오죠. 자, 약관 계약 맺었어요. 약관. 우리가 보험 계약 같은 약관 계약 맺었는데 55개 조항이에요. 약관이 55개 조항인데 그 55개 조항 중에서 2개 조항이 55개 조항 중에서 2개 조항이 무효가 됐어요. 그 내용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 지나치게 상대방을 구속한다. 신의 측에 위반된 조항으로서 일부 조항, 약관의 일부 조항이 55개 중에서 일부, 2개 조항,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됐다면 그럼 약관이 어떻게 되는 거냐?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되면 원칙은 약관의 전부를 무효로 하라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약관은 일부 조항이 무효돼 버리면 원칙은 그 일부가 무효라고 나머지 조항은 나머지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일부 무효인 조항 때문에 그 일부 무효인 조항 때문에 약관 계약 목적 달성이 안 된다면 그때는 할 수 없이 이 일부가 핵심 조항이어서 이 일부가 무효돼 버리면 약관 계약 목적 달성이 안 된다면 할 수 없이 그때는 예외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 즉 약관은 일부의 법리를 반대 뒤집어야 돼. 보세요. 이 원칙이 나온 것이 여기는 예외로 가고 여기가 예외로 있는 것은 원칙으로 올라섰잖아. 뒤집어야 된다. 약관. 이걸 일부의 특례다. 이걸 약관 계약. 또 하나 이런 데가 있어요. 딱 두 군데 기억하셔야 돼. 계약에 해제한다. 해제. 이 두 군데가 특례예요. 해제. 약관, 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 법리 반대로 뒤집어라. 자, 해제에서 일부
전부가 아니라 일부 이행지체. 우리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 이런 거든요. 수령지체는 다 해제사유잖아요. 전부가 지체가 일부 이행지체였어. 또 전부가 불능이 아니라 일부 이행불능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계약 어떻게 되는 거냐? 일부를 지체하고 일부를 불능하다면 이 계약 해제는 원칙은 전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한 부분만, 불능한 부 일부만 해제해라. 다만 이 일부라도 지체하면, 일부가 불능하면 계약 목적이 달성 안 될 때만 예외적으로 이 계약은 목적 달성 안 될 때만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자, 또 뒤집어졌잖아요. 원칙과 예외가 지금 여기다 또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 일부의 법리는 일부자만 들어가고 일부가 문제되면 전부를 이렇게 들어가야 돼. 하지만 약관, 해제만은 반대로 뒤집어야 된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 이걸 뭐라 부르냐? 약관과 해제는 일부 법리의 특례, 반대로 뒤집어야 된다. 특례가 인정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이런 게 객관식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씩 봐주시는데 거기 보면 16번이요. 특히나 저 주의할 것들, 용어들 많이 쓰는 것들이요. 자, 5에서 16번, 페이지 21쪽이에요. 자, 16번 봐보세요. 16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무능력을 용어를 바꾸셔야죠. 무능력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요즘은 이 무능력을 용어 바뀌었다. 무능력을 뭐로 바꾸세요? 제한능력. 이렇게요. 미성년, 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사람이요. 그러면 무능력, 다른 말로 제한능력 이유로 한 취소 효과는 절대적이고 착오나 사기, 강박 이유로 한 취소는 상대적이다. 제한능력 원인으로 하는 취소는 미성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취소는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라 부르는 거, 용어를요. 절대적 취소다. 절대적 취소라는 것은 누굴 보호하지 않는다. 미성년 같은 제한능력 원인한 취소는 다음 사람이 선의의 제3자라도 보호받을 수가 없다. 보호 안 해줘요. 보호 안 해주는 취소를 절대 취소. 그런데 착오, 사기, 강박을 원인으로 하는 이 취소는 무슨 취소라 부르냐? 법률 용어가 상대적 취소라 불러요. 용어. 이 무효치 용어들이 중요한 거예요. 상대적 취소라 불러요. 상대적 취소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 보호해주는 취소야. 따라서 착오, 사기, 강박의 취소는 선의의 3자 같은 취소를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할 수 없다. 보호하는 취소. 그건 상대적. 보호 안 해주는 취소는 절대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용어를요. 자, 용어 쓸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17번 이런 얘기들, 18번, 17번, 18번 다 정리한 거예요. 추인 얘기 다 정리했잖아요. 응? 여러분들 스스로 다 살펴보셔야 돼요.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뭘 볼 것이냐. 자, 조건계에서는 큰 판례가 없는데 조건계화 문제에서는 의외로 21번 판례. 21번 볼 줄 아셔야 돼. 자, 21번 판례. 조건 21번 판례지문. 자, 우리 교재 페이지 22쪽에 있어요. 자, 요 얘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보면 무슨 말이냐.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기인한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 기대권이라 부르는 게 기대권. 물론 부동산 얘기하는 거, 부동산. 부동산 기대권. 아직은 조건 성취 여부가 미정인 동안의 권리. 아직은 기한 도래 전의 권리. 내년 추석이 되면 이 땅은 너에게 주겠다. 그럼 아직은 추석이 내년 추석 도래하지 않았잖아. 기대불가채 있잖아요. 너가 이번 30회 10월 26일 현봐요. 10월 20일 본인 30회 중개시험에 붙으면 이 땅은 네 명의로 해주겠다. 땅을 주겠다. 지금은 6월 달이야. 그러면 10월 20일 10월 봐야지 붙던 떨어지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6월 달은요. 아직은
붙을 떨어질지가 성취 여부가 미정이 되는 권리죠. 이것도 기대권으로서 재산적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기대권도 남의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정할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한데 이런 부동산 기대권을 가등기 이 가등기 해놓으면 제3자들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가등기 해놓으면. 그런데 가등기 할 수 있는 기대권이 가등기 못하는 게 있는데 자 보세요. 기대권 중에서 부동산 기대권 얘기하는 거예요. 요요시대 이거요. 정지 조건부 청구권은 정지조건 청구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가능해요. 그런데 같은 기대권도 해제 요요시대 이거 해제 조건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란 말은 없다는 거. 가등기 청구권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또 기한도 언제부터라는 시기부 기한, 요시대 시기부 기한 청구권. 내년 추석이 되면 그때부터 이 땅을 주겠다. 시기부 기한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있어요. 가등기 잡아놓을 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라는 종기부 기한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없다. 가등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나왔죠 우리 시험에. 우리 시험에도 나왔고 등기법 시험에서 나올 수 있어요. 가등기 할 수 있는 청구권, 가등기 못한 청구권 이거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 보면 22번 OS 문제 22번이랑 28번 조건기한 문제예요. 자 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에 있는 거야. 22번 28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조건기한에서 자 요건 기억하시고 암기해 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 성취는 잘 봐보세요. 조건의 성취는 조건이 이루어질 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조건이 성취되잖아. 조건의 성취는 조건 성취는 원칙은 소급표가 없어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자, 정지요건이란 조건이 성취한 그날로부터 권리가 발생하면 정지요건. 해제요건이란 조건이 성취한 그날로부터 권리가 소멸하면 해제요건이에요. 성취한 그날로부터 발생, 성취한 그날로부터 소멸. 언제부터? 그날로부터. 조건 성취는 소급표가 없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쌍방간에 특약이 있거나 또는 다른 의사가 있었다면 이 특약대로 의사대로 소급표 인정 가능. 그러면 결론이 뭐냐? 조건 성취는 원칙만 소급표가 없을 뿐이지 특약이 있거나 달리정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나 특약에 따라 소급표 인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절대로 소급표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원칙 없을 뿐이야. 그런데 기한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내년 추석이 되면 반드시 와요. 올 크리스마스가 되면 반드시 와요. 그런데 기한의 도래는 조심하셔야죠. 기한의 도래는 절대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어요. 기한은 특약으로 소급표 인정이 불가능해요. 절대 소급표가 없다. 특약으로도 안 된다. 그 차이가 있나 없나요? 있잖아요. 얘는 원칙만 소급표 없을 뿐이지 의사가 있거나 특약이 있다면 소급표 인정 가능. 기한의 도래는 의사나 특약이 있더라도 절대 소급표 인정 불가능. 절대 소급표 줄 수 없다. 차이 있잖아요. 간단하지만 이거 체크하시고요. 나머지야 뭐 조금씩 읽어주시면 돼. 그렇지만 스스로 좀 이렇게 학습해 주셔야겠죠. 우리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부터 물권법 파트를 또 OX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